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의 유림입니다. 오늘 2026년 산림 임업전망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발표 주제는 임산물의 6차 산업화를 위한 푸드테크 활용 전략이 되겠습니다. 사실 발표 주제만 보면 굉장히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발표 주제를 받고 나서 과연 이 귀중한 자리에 어떤 이야기를 논의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노멀 시대의 흐름에 앞서 새로운 개념인 푸드테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그를 활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또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임업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특히나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침도 아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365일 내내 생산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임업 종사를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에 잡히는 수익은 아직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물며 또 적극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환이나 집같이 가공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도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나에게 수익 구조는 2%더 부족하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이러한 임업 현장의 문제점과 그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오늘 이 목차에 적힌 내용과 함께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왜 지금 임산물 6차 산업화에는 푸드테크 전략이 필요할까요? 푸드테크라 이미 우리가 임업 6차 산업화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차 산업화에 대한 개념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6차 산업화를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정책적으로도 많은 방향을 추구하였고 또 그에 따라 산업 구조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임업 6차 산업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임산물 생산에서부터 그를 넘어 2차적으로 제조 가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3차적으로 유통 서비스 등의 임업 전 주기의 전 과정을 융합해서 산촌의 일자리의 창출과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경제활동을 전반적인 활동을 아우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한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임산물 산업이 규모화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두 번째 연사자 분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 임산물 생산 동향, 수급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전반적인 평균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약 7조 이상으로 증가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산업의 업종별 매출액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산물 생산업은 6조에 해당하였지만 임산물 관련 가공업, 제조업의 분야는 생산업 대비 8배인 48조, 그리고 임산물 도소매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10배 이상인 63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소득 가치는 생산 이후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시장과 임업 현상이 과연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임업 6차 산업화는 정체되어 있을까요?
그동안 임산물 6차 산업에 관련한 발전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신랄하게 우리 한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업은 소규모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가공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길래 우리가 정체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임업 6차 산업의 구조안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원물 중심의 가공은 부가가치의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 현장 판매 또한 중요하지만 계절적인 수익에 의존한 수입 그리고 또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표준화로 인해서 확장성이 부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투자 부족으로 인해서 임업 외에 다른 사업 간의 연계성이 미흡한 아직은 부족한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 구조의 한계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예, 바로 기술 인프라 구조의 공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임산물을 산업으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 현실 앞에서 기술 구조의 공백을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이 기술의 공백을 메워주는 것을 푸드테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드테크를 대기업 이야기 혹은 미래식품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테크가 생소한 개념이기에 앞서 제4 임산물 6차 산업화를 재설계하는 기술 인프라로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푸드테크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는 말 그대로 푸드의 식품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 및 농림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더 나아가 로봇까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이용되는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산업의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산업 영역입니다. 이런 정의만 들어섰을 때 굉장히 벌써 이 복잡한 구조이고 나의 그 실생활과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하물며 또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의 세계 푸드테크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아울러 국내 푸드테크 시장 또한 굉장히 빠르고 규모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테크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드렸을 때, 즉 푸드테크는 더 빠르고 더 싸게가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더 널리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 영역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책 흐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산업 전방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산업 영역인데요. 이미 2022년에 농림부에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농식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이듬해 2023년에는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세부 실행의 목표로 첫 번째로 1,100조 원의 산업 규모를 지향하고 K푸드 수출액 50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했으며 심지어 500만 톤 중국산이 아닌 우리의 국산을 연계한 규모로 원료를 사용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작년 연말이 되겠는데요. 25년 12월에는 드디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즉 그 푸드테크 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기반 구축도 마련되었습니다. 네,
농림부는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푸드테크의 핵심 기술로 다음과 같은 기술 분야와 기술 요소를 발표하였습니다. 각 기술 분야별로 제조업에서는 식물 기반 식품, 그리고 세포 배양 식품, 그리고 개인 맞춤형 식품, 간편 식품, 또 3D 프린팅 식품, 그다음에 재활용 식품, 식품 스마트 제조에 관련돼서 기술 분야를 설정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유통의 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 식품 포장재, 식품 스마트 유통, 그리고 외식 분야에서는 외식 혁신 서비스 분야를 설정하였습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이름도 생소한 기술 요소들을 담아내고 저희에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이미 대기업의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렵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산물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임산물 분야에서 어느 분야가 이 푸드테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농림부는 푸드테크의 핵심 기술을 말씀드리면서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대체 식품 분야를 설명하였습니다. 대체 식품 분야란 잘 아시다시피 그 동물 보호에 대한 가치가 이제 향상되면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육류식품 가공 쪽에 있는 대체 식품을 중심으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임산물 중 분야에서 그런 푸드테크가 어느 분야에 가장 활용성이 높은가를 살펴보면 단연코 단기 임산물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기 임산물의 산업적 특성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 동물성 대체 식품, 버섯을 비롯한 식물성, 친환경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궁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이제 두 번째 연사분이 말씀하셨기도 했지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산량과 수급량 여러 가지 변화 요인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스마트 생산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활용 이러한 단기 임산물의 활용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푸드테크를 활용을 통한 생산 구조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단기 임산물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제는 얼마나 생산했냐보다 어디서 쓰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푸드테크가 단기 임산물 시장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푸드테크를 활용한 단기 임산물 시장의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원물 중심의 소비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식재료를 넘어서 대체 식품 혹은 건강기능성 소재로 재정의할 수 있는 시장 관점의 전환이 시사됩니다. 또한 건조, 분말, 추출, 배양 등 푸드테크 공정으로 그 단가와 활용도를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부가가치 구조의 고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성이 높은 단기 임산물의 연중 상품화가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 식품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사전 기획형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영역인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인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식품 중에서 푸드테크를 활용한 제품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특정 제품을 얘기하기에는 마치 드라마의 PPL처럼 광고향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이제 자제를 하고 농림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푸드앤테크 대상에서 수상한 제품들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산채류의 1인자 산마늘이 되겠습니다. 산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좀 시장에서 소비를 할 때 이렇게 그림과 같이 원물 중심으로 이제 소비를 많이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산마늘 특유의 향미를 더 증가하기 위한 저온 분쇄 기반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다른 식품군과 함께 좀 더 그 제품화하는 데 기여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또 그 당기 임산물의 효자인 산양산 같은 경우에는 재배한 후에 바로 이제 채취해서 이제 소비하는 경향도 있지만 유효 성분을 좀 더 강화하고 원물 자체 보존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고안함으로써 좀 더 건강기능 식품 분야에서 뛰어난 활용도를 보여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버섯 연구실에 있다 보니 표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네, 표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장성이 짧다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건조된 표고를 다시 또 소비하려다 보면은 탱탱한 신선 표고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고 같은 경우에는 소비 연령층이 굉장히 호불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그 건조된 표고를 다시 탱탱하게 신선한 표고로 만들 수 있는 가공 기술을 접목시켜서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간편 식품으로 제품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은 제품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우리의 이 발표의 가장 중요한 활용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과연 임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단기 임산물 육자 산업화를 위한 푸드테크 전략은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산업의 소재화, 두 번째는 디지털 자동화 생산, 세 번째는 사전 기획형 생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임산물의 고부와 가치 소재화 전략입니다. 임산물은 더 이상 먹는 식재료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능성 소재 또 대체 식품 산업의 원료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과학적 효능이 명확하게 규명된 그 소재를 가지고 산업용 기능성 소재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산림과학원에서는 많은 단기 임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적 효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야의 그 단기 임산물의 품목을 하나하나 다수의 기능성 관련한 연구를 하면서 여러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러한 산업 원료의 가치를 입증하여 많은 분들이 이용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능성 효능이 검증된 단기 임산물과 푸드테크 공정을 접목하면 좀 더 다양한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중간재 산업 원료로서의 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단기 임산물의 디지털 자동화 기반 생산 효율화 전략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미 식물 공장 혹은 또 스마트팜으로 잘 알고 있으실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 혹은 또 감이라는 거로는 더 이상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재배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또 축적된 데이터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더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서 디지털 자동화 생산을 한다면 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단기 임산물 생산을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로 드론, 디지털 영상 분석, AI 기반의 개화 수학 예측 프로그램이라든지를 활용한다면 이 기술이
단순히 생산을 편하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공급이 가능한 품질을 만들기 위한 기술 전환으로 안정성과 품질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수요 데이터 이용, 사전 기획형 생산에 관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낮으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없다. 내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 후 판로를 찾는 구조는 과잉 생산과 그리고 가격 불안정, 심지어 재고 누적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입을 먼저 정하고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70년간 축적되어 온 30만 건 이상의 연구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푸드테크 데이터라 함은 소비 데이터, 소비 동향 데이터, 이러한 또 가공 예측 데이터들과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판로를 찾아주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판로에 맞게 생산하도록 돕는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보다 더 소비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 기획된 생산 구조로 전환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이제 임업도 생산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기술 기반 산업 구조로 전환돼야 되는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면서 임업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5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산물에 관한 인식 전환입니다. 더 이상 식재료가 아닌 산업 소재 중심의 자원이다라는 인식의 전환부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품질 표준화와 이력 관리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귀찮은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산한 산물에 대해서 내가 더 보호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푸드테크 기반의 가공 유통의 이해와 또 시장 소비 트렌드의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생산하기에 앞서서 이 생산물에 대해서 소비하고자 하는 계층에 대한 분석,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의 문화 차이를 좀 더 데이터화된 수치를 보고 동향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생산을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혼자만의 일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역 단위 협업을 통한 규모화로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많은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끝으로 임산물은 더 많이 생산하는 산업에서 더 넓게 연결되는 산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연결의 핵심 구도가 바로 푸드테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이 내용에 또 공감해 주시는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마무리 멘트로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발표와 함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